안녕하세요. 저는 쉰세 정은주라고 해요. 제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남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남편은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듣던 남편 자랑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내놔도 빠질 게 없는 그런 남자요. 돈 잘 벌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후배들한테도 인격 좋다고 칭찬 듣고 정년 걱정 없는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챙겨주고 우라족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게다가 가정적이에요. 퇴근하면 꼭 부엌으로 와요. 뭐 도와줄 거 없어? 하면서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도 해요. 주말엔 아침밥도 종종 해줘요. 딸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아들이 좋아하는 스크램블 에그까지. 몸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눈 뜨면 스트레칭하고 식단 조절도 철저해서 늦은 밤엔 절대 탄수화물 안 먹어요. 운동도 꾸준히 해서 50대 중반인데도 군살 하나 없고 팔뚝엔 힘줄이 또렷하게 살아있어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헬스 유튜버 같아.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 남편이 오늘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은주야,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말이 너무 간단했어요. 너무 담백해서 더 무서웠어요. 장난하지 마. 갑자기 왜 이래? 진심이야. 진심이라니요. 그날 저는 어쩌면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완벽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서 핸드폰을 조심스레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늘 같았거든요. 그리고 봤어요. 낯선 이름, 낯선 대화들, 낯선 감정들이 담긴 메시지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어제 안아줬던 거 자꾸 생각나? 한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 여자 누구야? 누가 우리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해?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놨어?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남편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가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무슨 향수를 뿌리는지까지. 남편의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몰랐던 진짜 비밀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너무 완벽했던 남편이 그토록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건 아직 제 입으로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대학교 1학년 개강 첫날이었어요. 햇살이 현혹 강해서 눈을 제대로 못 뜨던 날,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남학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 셔츠에 청바지, 왼손에 찬 손목시계, 딱히 웃지도 않는데 묘하게 눈이 가는 얼굴. 처음엔 단지 잘생겼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 사람이 단지 잘생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려. 수업 첫 조별 과제 때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어요. 나서지도 않고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과제 준비가 끝나 있는 거예요. 읽어야 할 논문은 미리 다 읽었고 발표 자료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건 내가 정리한 거야? 내가 모르니? 그 사람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담담한 목소리, 눈도 안 마주치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멋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강의실엔 그 사람을 쳐다보는 눈들이 더 많아졌어요. 조용하지만 묘하게 여유 있고 혼자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부심한데 필요한 순간엔 배려해주는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이 웃을 때 정말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동아리 뒤풀이에 나갔어요. 그 자리에 저도 따라갔고 다른 여자 선배들이 노골적으로 말 걸고 팔을 툭툭 치며 웃고 옆에 바짝 붙어 앉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대화는 잘 이어갔고 술도 마시고 눈도 마주치고 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집에 와서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못할까? 왜 저 사람 옆에 설 자신이 없을까? 그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고백은 못했고 마음은 자꾸 커졌고 그 사람 주변엔 늘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포기하려던 순간마다 그 사람은
꼭 뭔가를 했어요. 비 오는 날 도서관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던 날엔 그 사람이 말없이 제 손에 우산을 쥐어줬어요. 너 다쳐야지. 감기 걸리면 귀찮잖아. 말은 툭툭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다정함이 묻어나는지. 생일날 아무도 기억 못했던 날에도 그 사람은 빵집에서 산 조그만 케이크를 제 앞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거로 먹고 웃어. 내 얼굴 하루 종일 우울해서 보기 힘들었어. 그거 하나에 다시 며칠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걔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 너무 매력있긴 해. 진짜 미친 듯이 빠지게 생겼어. 근데 연애는 안 하더라.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늘 나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고 나는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당연히 멀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줄 알았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제게 연락을 했어요. 나 오늘 회사 근처인데 시간 돼? 너 좋아하던 곱창집 아직 하더라. 오늘따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아무렇지 않은 듯한 톤으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소주 두어 병에 이런저런 회사 얘기, 요즘 텔레비전 뭐 보냐, 요즘 애들 연애는 다르다, 그런 말들로 밤을 채웠어요. 그 사람은 늘 그랬듯이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딱 본인이 버틸 만큼만. 그 조심스러움도 나는 좋았어요. 그러다 그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그 사람이 술을 꽤 마셨어요. 평소보다 말도 조금 많아지고 눈빛도 흐트러지고 잔을 채우는 손도 조금 느려지고. 그런데 갑자기 탁자에 팔을 올려 턱을 괜 채 말했어요. 야 그냥 우리 결혼할까?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멈췄고 소주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떨렸어요.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하자마자 피식 웃었어요. 아, 아니다. 취했나 보다.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실수처럼 묻히려고 했던 순간 좋아, 하자. 우리 결혼. 말이 나와버렸어요. 숨기고 있던 마음이 입술보다 먼저 반응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야? 진짜 난 너 좋아했어. 계속. 오래. 그 순간 그 사람이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치 설레는 사람처럼. 그 후로는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갔어요. 양가에 인사드리고 식장 잡고 드레스 고르고 혼수 준비하고. 그 사람은 늘 그랬듯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먼저 손 내밀어 줬고 일정 정리도 깔끔히 해줬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고 말이 적었어요. 내가 혼자 들떠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끔 묘한 눈으로 나를 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그저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선택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다 내 편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내 첫사랑과 결혼을 했어요. 평생의 기다림이 이루어졌다고 그때는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은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어요. 집안일도 척척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잔잔한 다정함이 늘 일상에 묻어 있었어요. 가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내가 뒤에서 안기면 비누 거품 다 묻었어. 옷 버려. 하면서도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어 주곤 했죠. 시온집 작은 거실에 우리는 함께 누워 주말 아침마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사람은 동물을 좋아했거든요. 코끼리를 보며 펭귄을 보며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웃기도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웃을 때면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예상한 대로 그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째 첫 아이가 생겼을 땐 그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 앞에서 손을 꽉 잡아줬고 그 애가 태어난 날 눈물도 보였어요.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그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태 뒤
둘째가 생겼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빠였어요. 밤늦게 퇴근해도 애들이 기다리면 꼭 안아줬고 책도 읽어줬고 놀이터에도 가줬어요. 둘째가 자전거를 처음 배운 날 계속 넘어져서 울다가도 아빠가 등을 한번 토닥여주면 다시 일어났어요. 그만큼 아빠는 아이들 눈에도 든든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너무 완벽해서 때로는 공백도 있었어요. 몸 관리를 철저히 하던 그는 주 34회는 헬스장에 갔고 가끔은 새로 생긴 복싱장에도 다녔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기분 좋게 일어나서 오늘은 운동 갔다가 친구랑 커피 한잔 할게. 하고 나갔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죠. 그럴 땐 혼자 아이를 보며 바빴지만 그래도 난 그런 모습까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애들 아빠 맞아? 어쩜 관리를 그렇게 해? 내 남편은 진짜 보기 드문 스타일이다. 그렇게 바쁜데도 얼굴에 여유가 있다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헬스장에서 땀 흘릴 때도 혼자 다큐멘터리를 볼 때도 조용히 책을 읽을 때도 모든 순간이 멋졌어요. 그래서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완벽함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나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믿어서 그걸 변화로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야근이 있어도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짧게라도 꼭 연락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엔 연락 없이 늦는 날이 가끔 생겼어요. 나는 그저 바쁘겠구나 하고 넘겼죠. 그날도 그랬어요. 아이들 다 재워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늦었네 하고 말하자 그 사람은 짧게 웃었어요. 미안. 일하다가 멍 때렸나 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멍 때렸다는 말, 그 사람답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은 늘 또렷한 사람이었어요. 늘 계획적이고 정확했는데 그날은 뭔가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또 어떤 날은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느껴졌어요. 새로 샀어? 부심히 물었더니 옛날에 쓰던 건데 오랜만에 꺼냈어. 하고 웃었죠.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이든 곧이곧대로 믿었으니까요. 휴대폰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식사 중이든 대화 중이든 문자 오면 그냥 띡 하고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동으로만 두고 다니더니 나 있을 땐 아예 보질 않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에티켓인가 보다 하며 감탄했어요. 당신은 진짜 배려심 있어. 요즘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폰 보잖아. 그 사람은 말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 그때도 따뜻해 보였어요. 또 말수가 줄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긴 했지만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거나 내가 궁금해하면 다 대답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쯤부터는 내가 뭘 물어도 그새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뭐였더라? 이상하게 자주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지금 생각하면 감추기 위한 여백 같기도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나는 그때 너무 사랑해서 의심하는 법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 이상한 순간들을 바람이라는 단어로 연결지을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그토록 나를 사랑해줬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그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릴 줄 몰랐어요. 즈음에서야 그 사람의 어떤 말투, 어떤 침묵, 어떤 향기까지도 징조였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그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조금 피곤한가 보다 하고 웃어넘겼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을 전부
그 사람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그 사람이 그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내게 좋아한다고는 말했어요. 참 다정하게, 자주. 그래서 나는 믿었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그땐 너무 미묘해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내게 해줬던 다정한 행동들도 이제 와서 보면 뭔가 알맹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힘들어 눈물이 나던 날 그 사람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말투가 늘 똑같았어요. 위로하는 듯하지만 마음이 담긴 위로 같진 않았죠. 또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긴 했지만 그건 마치 의무처럼 보였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곧바로 밖으로 나가곤 했으니까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는 다정하게 웃고 잘했어.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내가 원하는 진심은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칭찬 같았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도 생각나요. 아이들이 울면 재빨리 달려와 달랬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분명했지만 우라족만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은 아니었어요. 가끔 내려 물었죠. 나 사랑해? 그러면 그는 늘 웃으며 좋아하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 좋아한다는 말이 왜 그리도 위안이 되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 좋아한다는 말에 왜 그렇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아직도 그 앞을 찾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잔잔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은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가끔은 위로되기도 했지만 또 가끔은 멀어지는 벽 같기도 했어요. 나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마음 깊은 곳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속마음을 숨기고 내게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어요.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더 사랑하면 달라질까? 내가 더 잘하면, 더 이해하면. 그렇게 끝없는 질문과 고민 속에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처럼 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내게 노력했고 다정했고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내가 꿈꿨던 사랑과는 달랐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기에 우리 사이에는 언젠가 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틈이 점점 커져갔고 그 끝에서 나는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그 고백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내 마음을 부서뜨렸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그 사람이 내게 마지막까지 진심이었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다정했던 걸까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죠.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몰래 쓰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화면을 켜자 그곳엔 애정 어린 문자가 가득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 너랑 계속 있고 싶다. 오늘도 사랑해. 널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너무 설렌다. 너 없인 안 돼.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자. 라는 말들이 진하게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에게는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랑한다는 말. 그 아끼고 인색하던 그 말을 그 바람 상대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누구와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걸까? 몇 날 며칠을 몰래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미행을 하던 어느 저녁 남편이 한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친구인가 보다. 그냥 술 한잔하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허당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와 남편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저 좋은 친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지켜본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둘이 함께 모텔 쪽을 향해 깍지손을 끼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스킨십을 나누었죠. 애가 타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내게 했던 모습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구나. 그냥 인위적으로 노력한 거였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 밤 나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 속에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이 사실을 숨긴 걸까요?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 진실이 나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분명해요. 충격에서 조금씩 깨어나면서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준 여러 행동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외모에 그토록 신경 썼던 이유도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운동도 꾸준히 했고 늘 옷을 고르고 다림질을 깔끔히 했죠. 심지어 머리 스타일 하나하나에도 남다른 집착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몰랐던 것은 그가 남자들과 있을 때 특별히 달라진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나는 멀리서 그가 누군가의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스킨십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그땐 친한 친구끼리의 애정 표시 정도로 무심하게 넘겼었죠. 그들과 주고받는 눈빛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교감이 느껴졌어요. 또 남자 친구들과 있을 때는 서로를 살뜰히 챙기고 가벼운 터치와 부드러운 말투로 다정함을 표현했죠. 내 앞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섬세한 감정 표현들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그동안 그 모습을 몰랐고 그가 그 모습을 숨기려 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그런 행동들이 그가 누구에게 진짜 마음을 주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였다는 걸 알겠어요. 그동안 나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랑만 했고 그가 나에게 보이는 다정함에 기대어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 앞에 놓인 퍼즐 조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맞춰지면서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선택의 시간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붙잡아야 할지 그의 행복을 위해 놓아줘야 할지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매일 밤 깊은 혼란 속에 잠 못 이루죠. 그럼에도 나는 알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는 걸.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나는 이제 눈 감고 살 수 없다는 것도 내 마음의 무게를 안고 나는 조심스레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고백한 후 내 마음은 혼란과 아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콩닥콩닥한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 그가 완벽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 한구석에 그가 남긴 따뜻한 기억들과 여전히 깊게 남아있는 그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쉽게 놓지 못하는 건 내 욕심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자로서 느끼는 비참함은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아주 조금은 30년 가까이 함께 살며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었고 내 사랑이 그에게 닿기를 항상 바래왔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 심장을 찌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더욱 힘든 건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 아정한 눈빛과 웃음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아이들에 대한 슬픔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에게서 사실을 밝혀서 행복을 앗아가는 게 옳은 행동일까? 그냥 나만 모른 척 숨기고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도 남편 곁에 남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있을까?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이들도 달라진 분위기에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래요. 모를 수가 없죠. 차 가라앉은 분위기를요.
그랬기에 너무 미안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고백했죠. 너희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 휴, 말을 떼기가 너무 힘들다.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엄마랑 아빠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사정이 있어. 아빠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충격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죠. 얘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아빠가 너희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야. 엄마도 아직 좋아해.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줘.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과거의 기억들이 가득한 그 술집을 다시 찾았어요. 그래요. 그 술집은 남편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고백했던 그 술집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여보,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어. 세상이, 가족이, 주변이 너무 무서웠거든. 사실 내 이런 성향을 없애보려고 많이 노력도 해봤어. 여자도 사귀려고 노력도 해보고 남자와 멀어지려고도 노력해봤지. 근데 안 되더라.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멀쩡한 애가 왜 여자를 사귀지 않냐며 지에서도 결혼하라고 계속 압박했어. 특히나 당신도 알다시피 그때가 결혼 정년기였잖아. 당신은 항상 편했어. 당신이랑 술 마시면서 대화할 때는 시름도 내려놓았었지.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여자랑 결혼한다는 차라리 당신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 그리고 당신이 나 좋아하는 티를 은근히 냈었잖아. 그래서 술김에 우리 결혼할까 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줘서 나도 당황했지.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였고 나는 평범해 보이고 싶었어.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품으면서. 그래서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미안해. 이기적인 내 마음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네. 내 마음이 그래서 결혼하고도 고마워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 그 목이 메어 울었고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계속 노력했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졌어. 그냥 자석에 끌리듯 말이야. 몇 년 전부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그 사람은 만나면 내 심장을 뜨겁게 해. 너무 설레서 같이 살고 싶어. 계속 보고 싶고 안고 싶어. 이 나이에 중년이 된 지금 사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찾나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조용히 접을까도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면 사는 게 아니더라. 정말 괴롭고 숨길 수 없어서 용기를 냈어. 은정아, 정말 고맙고 미안해.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슬픔과 안쓰러움이 교차했어요. 아직도 그를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그런 안쓰러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응원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니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이들의 양육권은 내가 갖기로 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이 저에게 양보하기로 했어요. 그는 정말 다 포기하고 사랑을 찾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우리 둘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임을 알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의 추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혼 후 우리 사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있었지만 오랜 시간 친구로서 지내온 만큼 가끔씩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거기서 한잔할까? 라며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야, 여기.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그의 미소가 나를 맞아주었죠. 대학 동창을 만난 것처럼 편한 친구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얼굴에는 한결 가벼워진 행복이 묻어났어요. 얼굴에서는 미소가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가 행복해지니 저도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랑과 함께 그는 자신답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나를 마음 한켠에서 묘하게도 안심시켜 주었죠. 그는 수다쟁이처럼 이제는 마음 편히
그와의 일상을 조잘조잘 저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얘기까지 나에게 하나 싶었지만 그의 일상을 공유하는 지금이 저에게도 이제 편안해졌어요. 사랑하는 이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그리 평범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리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조용한 행복이 찾아오곤 했어요. 나의 아이들과 하는 일상이,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시간들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비록 아빠가 빠졌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우리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제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지도 몰라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